울릉도에서 1시간 남짓. 이른 봄부터 만날 수 있는 귀한 녀석을 낚아 올릴 예정입니다. 독도새우는 통발로 잡는데요. 미리 뿌려놓은 통발을 거두는 것이 조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져 통발과 한데 묶어놓은 부표를 끌어올리는 작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 바람 때문에 며칠 조업을 나오지 못해 통발도 어획량도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 그런데 또 요 며칠 날씨가 말썽인데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많이 불어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작업하기 괜찮아요? 조금 불편하죠. 부표를 건져 올렸으니 이제 밧줄을 끌어올려 통발을 확인할 차례. 그런데 줄 넘어서고 줄로 반대로 넘어가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붙인다, 이쪽으로 나와. 통발이 어딘가에 걸려 올라오지 않는 상황. 암초지대가 많은 이곳 해역에선 종종 바위에 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수심이 깊기 때문에 줄이 고무줄 매기를 빡빡하게 늘어나가 올라오거든. 네. 그래서 저 사막에 탁 감다 탁 튀어버리면은 왜 강목 있잖아요, 강목. 네. 강목 갖고 사람 등들이 후리 내리치던가 똑같다니까. 자칫 암초에 걸린 줄과 통발이 순식간에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긴장을 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는군요.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양망 작업. 바다에 뿌려놓은 통발이 드디어 올라오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발이 새우 사는데 딱 들어가야 올라오지. 조금만 벗어나면 한 마리도 80개 땡기갖고 한 마리도 안 올라올 때. 올라오는 족족 텅 비어있는 통발. 완전히 맹탕이네. 이럴 때면은 모두들 바다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통발은 총 몇 개나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틀에 80개. 80개요. 텅 비어 있어도 8kg 남짓한 무게의 통발이 유독 더 무겁게 느껴지는 선원들. 이번엔 통발 무게가 묵직해서 좀 기대했더니 이게 웬걸? 털고동이라 불리는 반갑지 않은 녀석이 한가득입니다. 저거는 안에 회라고 독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드시면 생명 지장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손질할 줄 아는 사람만 먹어야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녀석이 독도새우가 서식하는 깊은 수심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니 약간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통발을 쏟아내고 나니 일명 털고동 사이에서 새빨간 새우 몇 마리가 눈에 띄는데요. 한 마리가 첫 선을 보이자마자 떼를 지어 모습을 드러낸 독도새우. 그 크기가 남다른데요. 복숭아꽃처럼 붉고 예쁘다 그래서 도화새우. 이 새우는 한 마리 2만 원, 2만 5천 원. 독도새우의 한 종류인 도화새우는 최대 20cm까지 자라는데요. 지난해 열린 청와대 국빈 만찬상에 올라 더욱 유명해진 이 지역 특산물입니다. 이렇게 닭벼슬처럼 새우죠. 이게 가시배새우. 이게 일명에다 닭새우라는 거야. 밖에서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독도에서 꽃 작업하면 요 꽃새우가 90%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우깡. 독도새우는 모두 세 종류.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잡히지만
양식이 불가능한 데다 어획량이 적어 도매가로 킬로그램당 10만 원까지 팔린다고 합니다. 아따 새우 좋다. 오랜만에 통발을 건져 올렸는데도 여전히 싱싱한 녀석들. 배 안에서 빠르게 1차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독도새우는 횟감으로도 팔리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군요. 하지만 수심 300m 가까운 심해에서 살던 녀석이라 수온 변화에 매우 민감해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 보관해야 한다는군요. 수온이 3도 이상 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오자마자 배 냉각기에 바로바로 우리가 담아가지고 비도를 맞춰가지고 계속 냉각기를 돌려야 된다. 안 그러면 새우가 다 죽어버려요. 선도에 따라 새우의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통발에서 빼낸 즉시 서둘러 냉각기가 설치된 수조로 이동시키는 작업자들. 오늘의 첫 수확, 그래도 예감이 좋습니다. 통발을 털어내는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빈 통발 안에 미끼를 넣고 여민 후 차곡차곡 쌓아 다음 투망 작업을 준비합니다. 청어. 특유의 비린 향으로 새우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미끼로 청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1시간 남짓 걸려 80여 개의 빈 통발에 미끼를 모두 채웠습니다. 양망 작업이 끝나자 다시 한번 선별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창에 담아둔 3종류의 독도새우를 2종류로 분리해서 따로 보관을 해야 한다는군요. 그리고 얘는 끝에 집게발 있죠. 그래서 요 집게발로 다른 새우를 파먹어요. 그래서 얘들은 다른 새우랑 같이 못 놔둡니다. 얘들만 따로 놔둬요. 어렵게 잡은 귀한 새우를 울릉도까지 무사히 수송하는 것 또한 어부들의 목. 새우 한 마리마다 이들의 고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유독 추웠던 날씨 탓에 올해는 좀 늦게 조업을 시작한 독도 새우. 더구나 변덕스러운 봄 날씨 때문에 새우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적어 어부들의 마음은 더욱 바쁩니다. 이렇게 며칠간 못 땡기면 들어왔던 새우가 다시 다 나가버리거든요. 네, 오늘은 좀 운이 좀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꽤 괜찮게 잡힌 첫 번째 수확. 이만하면 오늘 만선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통발을 뿌릴 곳으로 이동하는 사이에도 선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통발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터져요? 이렇게 바위에 실내가 하산지대니까 바위가 안 막혔습니다. 새우가 사는 곳이 수심 깊은 암초지대다 보니 통발이 이렇게 찢기고 터져서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군요. 그나마 좀 이동할 때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할 때 쉬어야 되는데 이거 망자가 떨어지고 이러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못 쉰다고. 이게 또 따로 정해진 쉬는 시간은 없어요, 이거는? 없죠. 선원들은 새벽 5시부터 12시간가량 작업하는 동안 하루에 많게는 30여 개의 통발을 수리한다는군요. 30분 남짓 달려 투망할 위치에 도착하자마자 선원들이 투망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풍어를 기원하며 던지는 밧줄. 들어, 반대로! 통발을 던지고 줄이 무섭게 바다로 나가자 배 안에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절대 밟으면 안 돼! 투망 작업에 예민한 어부들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불장갑은 위험하거든. 언제든지
날씨가 나쁘면 줄을 바른다든가 이러면 같이 줄하고 휩쓸려갖고 물에 내거든요. 내 1m 밖은 쉽게 말하면 지옥이고 1m 안쪽은 천당이라 생각하면 돼. 80여 개의 통발과 함께 묶인 줄이 무서운 속도로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원 간의 호흡. 자칫 어부들의 발이 줄에 감기기라도 한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망 작업은 신중해야 한다는군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 집중해야 하는 바다에서의 작업. 파도까지 무섭게 뿌려대니 작업은 배로 힘이 듭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투망 작업. 통발을 바다에 모두 던지고서야 한숨을 돌리는데요. 이들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 신경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다리하고 허리가 많이 아프다니까. 중심 잡기. 예, 딱 고정을 힘을 많이 주고 쉬니까. 계속 이어진 고된 노동에 지칠 대로 지친 어부들. 이쯤 되니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바다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바람 자꾸 들어오거든 지금. 이 작업하다가 바람 보고 하면 나가면 사람 다치고 그러니까. 작업해도 시시각각 변하는 이곳의 바다 날씨. 며칠 만에 나간 조업이라 선원들은 아쉬움이 한가득입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새우를 옮기는 작업자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수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우 양이 없네. 오늘 모레 한 15kg 되려고. 오늘 나눴으니까 내일 모레 나가면 이제 몇 마리 들게. 다들 뭐 무사하신 거죠? 통발만 있으면 뭐 새우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며 분주히 판매처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울릉도의 한 수산물 가게. 갓 잡아온 독도새우가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새우를 선별해 빠르게 담아내는데요. 크기와 종류에 따라 독도새우를 선별하는데 온도에 민감하고 예민한 해산물인 만큼 멀리까지 수송을 위해선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이게 속도가 자 빨리 0.1초라도 틀리면 수온이 올라가 보게 되면 죽어. 최대한 빨리. 새우를 선별할 때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순식간에 작업을 해야 한다는군요.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새우가 상처를 입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갓 잡은 새우는 1.5도에서 2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관건. 다시 싱싱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수온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잡는 과정도 힘들지만은 이 살리는 과정이 더 힘들어. 이 산 거랑 죽은 거랑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가격 가치가 많이 나죠.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거의 절반 정도 더 난다고 보면 돼요. 절반 이상이요? 네. 자, 이거 하나 바꿔, 이거 하나 바꿔. 가방에 저거 이거. 빠르게 선별 작업을 거친 독도새우는 육지로 이동하는 수송 차량으로 옮겨지는데요. 노련한 작업자의 눈길을 어찌 피할 수 있으랴. 죽은 새우 한 마리를 예리하게 찾아냈습니다. 이게 놔두면 그 물이 들어오면서 저것 때문에 나머지 애들도 데미지가 있죠. 이제 1.5도 온도에 산소를 주입해 신선한 안식처를 만들어주면 작업 완료. 고되게 얻은 만큼 귀한 상품이 되길 바라는 어부의 마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울산, 경남, 충청도, 경기도, 서울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새우들은 이제 얼마 만에 이제 육지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를 보면은 보통 한 보름 정도로 해상하고 있습니다. 보름이요? 예, 예. 오늘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를.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울릉도의 아침. 예사롭지 않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섬 전체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상황. 아따 바람 많이 불어 참. 이 정도 같으면 뭐 거의 수준이 거의 태풍 수준. 거의 뭐 지금 상황 같으면 거의 파도가 5m에서 6m. 그래서 오늘 지금 금강주의보 대치입니다. 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부는 바람. 오늘은 아무래도 바다로 나가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는 어부들의 표정 또한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하루 좋고 3일 나쁘고 그리 보면 돼. 날씨라는 게. 그러니까 울릉도가 요 독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작업하기가 참 힘들죠, 겨울. 아쉬운 오늘을 뒤로 하고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독도 새우잡이 배가 분주하게 출항을 시작합니다. 오늘 조업은 무탈하기를 바라며 바다로 나서는데요. 오늘 지금 또 오늘 오후에부터 주의보가 떨어지면 한 4일, 3일 작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오전 작업이라도 해야 돼요. 행여 날씨가 거칠어져 오전 작업까지 할 수 없게 될까봐 서두르는 작업자들. 섬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 반대 방향 쪽으로 가면 섬 반대 방향 쪽으로 가면 주의보가 안 떨어지도 바람사는 있어도 작업은 되지. 그래 지금 그거 보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는 없는 노릇. 빠르게 오전 작업 후 복귀할 계획입니다. 이럴 때는 속력을 줄여야 돼. 이럴 때는 속력 안 주면 배가 무리가 많이 간다니까. 배가 이마이 배가 이래서 파도가 겁나다는 거야. 바다 한가운데서 느끼는 날씨는 묻과는 또 달라 오늘은 어떨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비록 날씨가 흐리고 거칠지만 오늘도 만선을 기원해봅니다. 수십 년을 바다에서 보낸 베테랑 어부에게도 바다는 늘 결코 만만치 않은 곳. 매섭게 몰아치는 파도. 늘 변수가 많고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다에서의 작업인데요. 험해지는 날씨 탓에 배 안 역시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드디어 어장에 도착. 예기치 못한 바다 상황에 모두가 신경이 곤두선 상황. 결국 큰 소리가 오고 갑니다. 아시다게 못 잰다고 그러는 거. 아유 그런데 배가 올라와라. 모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이 고비를 안전하게 넘겼으면 하는 선장과 선원들. 조금 아무래도 신경이 예민하지. 아무래도 사고 나가지고 이따 배에서 모든 사고가 일어나면 어쨌든 간에 선장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악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하는 일도 아니건만 바다에서의 작업은 하면 할수록 고되고 험난하기만 한데요.
어느새 배 안에 침울한 기운이 감돕니다. 점점 더 거칠어지는 바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상황. 새우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급박하게 양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조심해. 이제 파도 막 넘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세지는 파도. 파도는 배 안까지 물을 뿌려댑니다. 바다가 이렇게 거친 날이면 힘은 배가 들게 마련. 작업자들은 이미 녹초가 됐습니다. 험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할 말을 잃은 상황. 파도가 지금 3m, 3m. 3m요? 신경을 바닥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친다니까. 이럴 땐 하늘이 참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궂은 날씨가 계속될수록 통발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양망 작업 후 섬으로 복귀하기로 한 작업자들. 통발 속에서 나온 새빨간 새우들. 뭔가 징조가 좋습니다. 연이어 올라온 통발에는 크기가 제법 실하고 굵은 녀석들로 하나 가득. 이런 경우는 좀채로 드문 광경인데요. 아, 상품이다. 살아있네. 이게 한 분의 1만에 올라오는 게 없다니까. 1일만 올라. 아이들 가면 4마리, 3마리 이리나. 오전 작업 내내 고생한 것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라 선원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팔딱팔딱 뛰는 싱싱한 새우를 보고 있노라니 오늘의 고단함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은? 여왕님이 좋은 만큼 잡아가는 거. 예상했던 것보다 귀한 새우를 넉넉하게 얻은 작업자들. 고된 노동 끝에 얻은 것인 만큼 값진 보상입니다. 이제야 짧지만 달콤한 휴식을 얻은 작업자들. 바다가 내어주는 넉넉함에 또 한 번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우리 딸이. 재은서. 학교 가. 밥 먹어야지. 그래,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래, 안녕. 예쁘죠? 계란사. 어디 있어요? 부산. 떨어져 계시네. 네, 떨어지가 있어. 아빠 이렇게 바다질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아빠 바다 일 안 하면 안 돼야지. 지도 뭐 다른 아들 몇개로 뭐 아버지 엄마 손잡고 뭐 보험도 가고 그러고 싶지만 뭐 위안기 도둑질이라고 누구 말로 하잖아. 법이 이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아버지이기에 견딜 수 있는 일상.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있어 행복한 오늘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오늘 식사 메뉴는 국민 간식 라면인데요. 작업한 것에 비하면 비록 소박한 한 끼지만 고된 작업 끝에 먹는 라면은 따로 반찬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어우 새우라면이요? 상품성이 떨어진 새우를 넣고 끓여낸 라면. 이만하면 황게도 부럽지 않습니다. 배 사람들 특권 아닙니까? 내가 잡아 내가 먹으니까 그게 배 타는 막 그 맛으로 또 배 타고
함께 나누는 동료가 있기에 더욱 따뜻한 한 끼.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다 말은 그냥 뭐 다시 나그라지 뭐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잡아간다 하지만은 다 많이 잡고 싶어 하지 사실. 속마음은 다 그렇대요. 누구나도 마찬가지. 뱃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온 지난 세월. 오늘 또 하루 무사하기로 분주한 하루가 흘러갑니다.